충북에 이어 충남도 치대를 신설하겠다고 나서 치과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 오늘 11월 24일에 예정돼 있던 2023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를 감사단에 잠정 연기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치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행을 가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9월 정원 50명 규모의 국립치과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충남 공주대학교도 치대와 약대 신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대학교 임경호 총장은 지난 11월 9일 모 일간지를 통해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와 약대 신설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 총장은 치대의 경우 충남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고려했고 대부분의 노인은 치과 진료 대상자라며 건보 재정 악화 방지 차원에서도 공주대 치대 설립은 가성비 높은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의 치과 의료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이 지역 치과계의 입장입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충남 소재 치과의사는 974명, 치과의상 1인당 환자 수는 약 2179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2,570명, 전라남도 2,240명보다 낮은 수치로 충남도의 치과 의료 공급 수준은 타 지역과 비교해 오히려 양호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창주 충남 지부장은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처우와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과열 경쟁, 저수가 덤핑이 만성화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와 객관적인 근거 파악이 선행되길 바란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3일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 치과 보장성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2024 국민도약 예산으로 정하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안은 취업이 여야 정치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새해 예산 정책 기조에 대해 취업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종훈 치무이사는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구강보건 향상과 장기적으로 의료재정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수진 보험이사도 여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데 환영하며 관련 예산 확충안과 급여 기준 개선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업이 오늘 1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2023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를 감사단에 잠정 연기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 및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현직 취업 감사에 대한 불신임을 묻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감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취업은 지난 11월 8일 비공개로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 32대 집행부 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이사회 결과 임총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경과 등을 더 살펴보고 감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임총 개최에 대한 제반 사항도 논의됐으며 오늘 12월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임총 개최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위급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얼마나 단결된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서로 소통하며 끝까지 단합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2024 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의과 치과 분야에서 연세대가 43위, 서울대가 44위를 기록했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이 분야에서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세계 대학 순위는 영국의 세계대학 평가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이 매년 전 세계대학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순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옥스퍼드대를 비롯해 2위에는 하버드대, 3위는 캠브리지대, 4위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5위는 스탠포드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대가 43위로 지난해 32위보다 순위는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국내 1위를 고수했습니다. 연세대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81.8점으로 18위를 기록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서울대는 44위로 지난해 41위에 이어 순위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에게 석션을 지시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치과 사무원 B 씨에게 석션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 원장은 B 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석션을 허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A 원장이 B 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돕도록 한 점과 B 씨가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태도로 석션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보아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원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술해 머리를 들이박은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의 모 치과에서 행패를 부리던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자 자신의 머리로 경찰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경찰 공무원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199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치의학회, 취업치과의사 국가시험연구소, 한국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 목표 제고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3일 취업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각 치대 학장과 교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국시 실기시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교수 4인의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기시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됐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불과 3.3%만이 기초의학 전공에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기초치의학계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국 11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그리고 전공의 918명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진로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본과 1학년부터 4학년 736명, 전공의 182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기초의학 전공 지원 의향을 묻자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자는 3.3%에 그친 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73.9%, 아직 모르겠다가 22.9%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의학 전공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졸업 후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의지가 강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치과 의사로 일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연구 수행에 흥미가 없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13.6%,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10.5%, 미래가 불투명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8.9%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치과 의사들도 전쟁의 화마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사의 피해는 물론 치과 의사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가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BBC 방송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대피 지시 전화를 받은 한 치과 의사가 주민들을 대피시킨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중부 도시 아자으라 지역 치과 의사인 모하메드 샤인 씨는 지난 10월 19일 이스라엘 정보당국으로부터 아파트 3동을 폭격하겠다, 2시간의 여유를 줄 테니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샤인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폭격 당시 자신의 집 바로 인근의 건물 3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울러 외신 매체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으로 인해 치과 의사 아흐메드 알 후라니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남 개원이들이 노인 치과 환자 진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 팁을 공유했습니다. 제12회 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인 호덱스 2023은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 등 3개 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 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노인을 위한 치과는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노인 치과 환자 대상 임상팁에 초점을 맞췄고 3개 지부에서 1,7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 기자재 전시회에는 66개 업체가 참여해 234개의 내실 있는 전시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핸즈온, 제품 홍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호덱스 2023 조직위와 공동주최 지부들은 참가자들에게 총 6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해 참여 업체들을 배려했고 오스템과 메가젠, 댐티움 등을 비롯한 전체 참가 업체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대한치과 보철학회가 오는 11월 26일 우수 보철치과 의사과정 입학식 및 1차 교육을 진행합니다. 덴트원이 오는 11월 26일 투명교정 인텐시브 코र्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한설축교정치과의사회가 오는 11월 26일 제16회 2023년도 설축교정연수회를 광명 데이콤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한구강학 안면 임플란트학회가 2023 특별 강연회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합니다. 메가젠 임플란트가 오는 11월 28일 케이스 디스커션 치조정 접근 상악동 수술 2 세미나를 유튜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그리고 치의신보 학술 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